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4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즉각적으로 함께 예비 후보에서 뛰던 후보 5명,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유정복 다 안았습니다. 양향자까지 다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선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김문수에게 호의적이거나 격려의 말 한마디 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권성동, 권영세도 김문수는 선거 캠판으로 안았습니다. 제가 김문수라면, 제가 김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권영세, 권성동을 버리고 갈 겁니다. 그들이 국힘 이미지에 얼마나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만큼 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김문수의 인품으로 그들을 다 안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한동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를 선거 캠프에 넣은 자체를 김문수가 사전에 자기한테 의견도 타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고 불만이라는 겁니다. 아니란 다를까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시에 MBN 기사를 보니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보고 애썼다, 수고했다, 한번 만나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뭘 생각할 시간을 줘요? 선대 캠프에 다 들어오라고 안고 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7,100명 앞에서 손을 들고 약속을 하고 환호를 받고 했는데 생각할 시간 안 한 거죠. 한덕수 쪽에서 러브콜을 부르니까 저쪽에 가는 게 유리한가, 이쪽에 서서 있는 게 유리한가, 어느 쪽에 가야 내가 당권을 지는 게 더 확실하고 어느 쪽에 가야 내가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더 유리할까,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대통령 후보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거 당권만 생각하겠지.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 5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 할 생각을 꿈꾸고 있겠지. 근데 대통령 할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가지만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김문수가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옛날부터 나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분이 한덕수를 처음부터 밀던 사람인데 김문수를 미는 뭐라고? 찌끄레기인지 하여튼 정확한 표현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떨거지? 하여튼 그와 유사한 의미로 들이 반대해서 지금 단일화가 안 된다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은 떨거지가 아닙니다. 찌끄레기도 아닙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살려야 되는 애끓는 심정으로 뛰던 보수 우파들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한덕수가 지금 소속된 당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라는 곳입니다. 김문수는 엄연하게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덕수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 된 사람이 거기 가서 굴복을 하고 내가 하나 합쳐가지고 당신을 추대합니다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도둑놈 신부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안철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놈 계엄의 강 이제 그만 울고 안 먹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김문수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하지 마세요.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중도표 옛날에 약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도표 안철수가 움직인다고 중도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도표는 이재명의 처신에 따라서 중도표가 크게 왔다 갔다 출렁거립니다. 보십시오. 여론조사 해보니까 어떤 이재명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니까 중도표의 11%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결심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재명이 하는 처신을 보여 이거는 도저히 지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지지를 이재명에서 손을 끊는 겁니다. 그게 안철수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위법, 탈법, 무법의 행위 때문에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반감으로 중도표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중도표를 끌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국힘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쪽에 가서 서 있는 것이 나라에 덕이 될 건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들 생활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철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잘 나갈 때에 안철수가 중도를 휘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은 김문수라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시에는 전사가 필요하지 신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과의 싸움은 신사의 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전투의 룰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사의 룰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김문수는 평생을 살아온 것이 전쟁과 전투였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게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끝없는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노출돼도 내가 신사다운 모습으로 행동해야지 여기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충원 참배하러 가서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스탈린도 31번을 탄핵한 건 없고 북한 김정은도 이렇게 나라를 대통령을 그냥 마음대로 탄핵시키고 시진핑도 이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맞서 싸울 사람이 김문수밖에 없다니까. 이론으로 김문수가 아니라 살아온 경력으로. 둘째, 한덕수의 경륜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뛰어난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륜도 국가가 평화롭고 평시일 때에 쌓아 올린 경륜입니다. 지금은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한덕수의 경륜은 평시에 국가 발전을 시키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최초의 통상본부장, 주미대사, 좌파와 우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 이만한 경륜은 없죠. 그러나 그게 전부 평시 때 이루어진 겁니다. 한덕수가 이런 경륜을 쌓을 때는 체제전쟁 속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체제전쟁입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더 적임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최후의 주자가 누가 될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한 걸 하나 올린 걸 보이 누구로 단일화 하면 좋으냐. 김문수 64, 한덕수 36이 나왔습니다.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세 번째, 어제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국힘 108명 중에 82명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탄핵 인용에 반대를 한 사람이 82명이야. 그런데 어제 국힘의 가장 큰 잔치인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 얼굴을 나타낸 국힘 의원, 현역 의원 2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어디가 있나? 뭐 사정에서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바로는 한덕수 무소속 캠프에 가가 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생일잔치날 저 아버지한테 생일잔치 이 잔치상을 차려왔는데 여기 와서 축배를 들고 같이 만수무강하소서 이때까지 자식들 돌봐주고 어쩌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에 들으니까 그 옆집 아버지가 좀 더 뭐 훤칠하고 폼나고
더 뭐가 때깔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옆집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앞으로 보면 당신이 돈도 더 있고 뭐가 좀 더 나을 것처럼 보인다고 소문이 떠도니까 당신 생일 환갑잔치 축하하러 왔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리 당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민주당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평균,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 압도적으로 국힘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성에서 단결하는 데서 그 당을 지키고자 하는 거에 대해,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데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흩어지니까. 보세요. 어제 선대위에서 다 껴안은 인간들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빠져나와가지고 각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자기가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면 김문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가세요, 당신이.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 몸값이 높아질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를 마세요. 왜? 뭐 삼는 건 당신 마음, 당신의 권한이고 당신 마음이지만 탄핵 문제는요,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함으로써 탄핵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우린 제3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게 웃기는 얘기라고. 남은 일 가지고 지금 열을 내는 거예요. 사과한다고 국가가 더 좋아지고 반대한다고 찬성한다고 지금 국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까? 그 짐을 다 안고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헤쳐나가야 될 방법을 대통령이 파면돼가지고 탄핵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제3자들이 채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당을 분열을 조장시키는 거고, 자기의 다음 정치적인 기회에 대한 이득을 찾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손뼉 안 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계속한다면. 4강이 아니에요. 당신 말이 4강이지 4강이야? 이번에 3강이지? 4명 중에서도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선대본부에 안아주는 것만 해도 야, 김문수 인품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사해야 하고 함께 뛰어야 되겠다. 아니, 선거 뛸 때, 예비후보 선거 뛸 때 뭐라고 싸웠어요? 경선할 때에. 이재명에게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한 목소리 낸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나는 김문수 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공적인 마인드, 사적인 마인드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덕수를 후보로 미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덕수를 진심으로 도우려면 국힘을 탈당을 해야죠. 한덕수는 무소속 후보예요. 그럼 국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서 한덕수를 도와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싸워서 최종적으로 한덕수가 이기는데, 한덕수가 무소속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들어와서 국힘의 당의 협력을 얻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재명과 뛰겠다면 그때 국힘에 입당을 하고 국힘 의원들은 다시 무소속으로 있다 국힘으로 복당하세요. 왜 지금 국힘에 배지를 달고 무소속 후보를 도우면서 도리어 그것이 베이스 캠프인 줄 착각하고 그리로 다 와. 김문수도 여기 와. 이건 오만방자가 아니고 룰도 없이, 이 룰도 없이 하는 꼴이 이게 국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니까? 한동훈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게 룰에 의해가 된 겁니까? 국힘 당은 71조에 의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은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을 그만둬야 된다. 단 상임 고문을 제외하고. 한동훈이 당대표를 12월 13일까지 하다가 출마한 게 불과 4개월 만에 출마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시키는 데에 이게 뭐 저는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최고위에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물땅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인정하기로, 예외로 인정하기로, 이게 원칙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공당이에요. 그럼에도 다 용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가 그 룰에 어긋나는 당직을 갖고 있었다,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한동훈은 일확천금을 하듯이 정치계에서 풍문화로 떴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세상을 보는 눈, 당을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이, 이건 뭐 피스 오브 케이크야. 아주 쉬운 거야. 내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바로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도 하고 말이야, 공천권도 행사하고 이 기세로 나가면, 그리고 김문수와 싸워서 43%까지 나왔으니까 김문수점이야. 그렇지만 선거는 그거를, IQ가 뭐 100수십이라 들었습니다만 그것과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현란한 말솜씨로 하는 거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애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애당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영달에만 급급합니다. 오직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 목표 하나. 좋아요. 그러면 그 목표라도 제대로 실현하려면 국힘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안아준 그 캠프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음 당권을 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5년 후에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보다 빨리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야. 그런데 왜 좌고우면을 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좌고우면한 거 아니야. 내가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결정한 거야. 그거는 뭐 바로 드러나겠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2, 3일 후만 드러날 겁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오해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전시다. 신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니까 경륜, 평시의 경륜이 훌륭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전쟁을 해본 사람이라 해야 된다. 세 번째, 국힘의원들 정신 차리라고요. 한덕수를 돕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를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엄연히 당의 후보로 된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힘에 배지를 달고 거기 앉아가지고 김문수 안 온다고 핀잔을 주고 김문수가 그쪽으로 빨리 안 들어온다고 조급증을 치고, 이건 아닙니다. 한덕수를 추대해서 대통령 만드는 건 없습니다. 룰에.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도 어떻게 된다? 국민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가장 헌법적인 존재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냥 추대한다? 헌법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위법 탈법을 하니까 국힘들도 막 어설프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위법 탈법이 몸에 익은 사람이 할 때에 저런 인가이구나 하지만 지금 국힘의원들 대단히 혼돈하고 계십니다. 참 경쟁하지 말자, 단일화 하지 말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공하고 사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김문수 캠프에 있으니까 김문수의 좋은 얘기, 네, 김문수 캠프에 있으니까 김문수에게 대해서 더 편향적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김문수가 조기 대선이라는 걸 상상도 안 하고, 저도 상상조차도 안 할 때 어느 날 김문수의 인품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저는 김문수와 20년간 독특한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제가 아주 편안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는데 구독이 18만이 넘었습니다. 사람도 이게 뭔가 싶어 들어와 봤죠. 세상에 참 우연이라는 게, 그렇게 올린 것이 어떻게 오늘날
국힘의 대선 후보로 김문수는 대통령 할 생각을 꿈도 안 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걸 올릴 때 무슨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죠. 오직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바닥에 나가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조기 대선을 생각해요. 그때 조기 대선 언급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혐오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나. 근데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되었습니다. 왜? 송영설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과 싸워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뿌이라고 생각하니까 김문수를 미는 겁니다. 김문수를 미는 나부레기나 찌끄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 이 집단적으로 소송해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 팔로우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치 인생이 가장 창창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자기 입으로 입버릇처럼 떠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너무 빠른 머리를 굴리고 현란한 혓바닥만 가지고 떠드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특급 열차를 타야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장유유서가 있고 경험을 가진 선배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그리고 당에서 당을 오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있고 지금은 엉망진창이 된 게 국힘입니다. 전통도 없고 장유유서도 없고 경륜에 대한 존중도 없고 선배에 대한 예의도 없고 치고 돌아서 그냥 당대표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혼란 속에 그게 진리처럼 보이더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은 이미 김문수 후보가 안아놓은 웰컴 해놓은 받아들인 그 선대위 안에서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은 당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머리는 나쁠지 몰라도 정치바닥에는 먼저 들어왔고 실질적인 정치 경험도 당신보다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금방진 얘기 아니라 진짜 반짝거리는 별 아닙니까 한동훈. 이런 인물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고 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 안 지키면 이재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저렇게 혐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칙도 없고 불법이고 위법이고 새치기 하고 남에 대한 엠파시라는 거는 공감 능력이라는 건 제로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재명이가. 오늘 어디 가서 영덕 가서 하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잘못했는 게 있다면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 올 수 있었냐? 기가 찹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거기까지 갔다고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잘못한 것을 남을 밟고 남을 진짜 괴롭히고 기회를 박탈하고 법을 어기고 그리고 올라간 그 자리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은 반드시 김문수에게 응징당해야 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